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은요,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면 진짜 인기 없겠다 싶은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계좌도 별거 없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생태를 보니까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테마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테마를 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영상 만들자고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소리 하려고 유튜브를 만든 거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자. 이게 이제 저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소식만 딱 빼가지고 테슬라 좋다 막 그냥 계속 투자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높아지더라고요, 조회수가. 참 재밌죠, 유튜브 생태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캡처에 달아놓은 이 회사도 보시면요, 진짜 몇십만 원밖에 안 하죠, 그죠? 이거 솔직히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뭐 이 기업을 아무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소개하려고 만든 영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3국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베트남의 빈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베트남이요, 그 신흥국이죠, 신흥국, 그죠? 투자에 있어서는요, 이런데 신흥국에 투자하시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뭘까요? 일단 베이스먼트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문화가 남아있고요. 뭐 중국도 그렇죠, 그죠? 이런 나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산당 독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자유주의 국가보다 상당히 자유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요. 그리고 신흥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환율입니다.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일단은 좀 저가형인 1, 2차 산업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주력 산업인 경우가 많고, 하이테크나 뭐 AI 같은 산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 인력 구성도 없고요. 지식 수준도 낮아요. 그래서 1, 2차 산업은 저가형이니까요. 불황이 오거나 뭐 국제 정세에 의해서 무역 적자하고 흑자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환율 안정성이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주식 자체를 보면 대단히 잘 오르긴 합니다. 단지 이제 환율 때문에 진짜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런 회사 보면 되게 하찮게 봅니다. 저도 이 회사를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빈그룹을 모르실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베트남 시총 1위입니다, 얘가. 제가 이걸 언제 투자했냐면요, 한 2018년, 2019년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뭐 신흥국이 주가 상승이 진짜 미쳤다. 그때는 주식 시작한 지 진짜 몇 년 안 됐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베트남 경제가 뜬다고 하길래 사봤거든요.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 부릅니다, 빈그룹은요. 근데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요, 자본력을 이제 산업 공업력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뭐 철강 제조나 아니면 이제 금융업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회사는요, 이제 큰 수익원이 부동산입니다. 왜 이제 2차 산업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도심 집중이 더 많아지면서 부동산이 커지게 돼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돈이 되고 장사도 됩니다. 또 무슨 자기들 말로는 전기차도 만들고 인공지능 연구도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막 그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할 만한 주제가 아니죠. 그냥 부동산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1억 명이라서요, 규모가 진짜 큽니다, 베트남이요. 제가 처음 투자할 당시에는요, 이 회사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하노이 맥주, 뭐 420 맥주, 뭐 이런 식품이나 비나밀크 이런 회사가 1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7, 8년 전까지만 해도요, 베트남 경제가 거의 유아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풍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자,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8만 원 갖고 있는데. 18만 원인가? 하여튼 제가 이거 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수익률입니다. 자, 베트남 투자하자, 이게 어쨌든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지 마십시오. 베트남 주식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서 이거 맨날 어플 켜고 마음 졸이고,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찾고, 오르면 왜 오르는지 찾고, 오르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염세적으로 내 쌍에서 바로 키보드 워리어가 되죠. 막 싸우고 난립니다.
뭐 테슬라도 오늘 그렇죠. 테슬라도 주가 그렇게 떨어지면 욕하고 테슬라는 오르지 않을 거다. 테슬라는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지만요. 어때요? 오늘 어때요? 오늘 8%가 오르죠. 이걸 누가 예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예상은 할 필요가 없는 짓이다. 떨어진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오른다고도 너무 즐거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요. 투자를 한 게 얼마였냐면 한 200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넣고 나서요. 한 1년 지나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니까 좀 짜투리가 남대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요. 안 팔고 그냥 두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솔라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도 좀 우습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증권사에 내가 계좌가 있었지 하면서 이 회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웬걸? 세상에 그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300%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봤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둔 것만 못한 거죠. 우리는 도대체 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주식을 보면서. 왜 도대체 가격에 마음을 졸이는 걸까요? 마음을 왜 쓰는 것이면 레포트는 또 왜 보는 걸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명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베트남 정도 되는 규모의 사실 신흥 마켓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래로 보는 그런 기업도요. 시총 1위를 한다는 건 어때요? 경영자가 베트남 내에서는 괜찮은 경영자가 경영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해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5년만 지나면요. 이렇게 밀어 올려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환율을 반영한 가격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그럼 우리는 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주식을 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놓고 아무 신경 안 써도요. 시간만 지나면 이 정도 밀어 올려주는데 여러분 혹시 단타 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스캘핑이나 치고 빠지시는 분들 4, 5년 지났을 때 수익률 200% 만들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안 되실걸요? 1년에 수익률 10% 하기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게 현실이잖아요. 자, 이 투자를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복기. 뭘 복귀할 거냐? 자, 투자의 아이디어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 회사는요, 베트남에서 시총이 5위 안에 드는 메이저 티어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 개발하네. 이 정도 저는 알고 있던 회사입니다. CEO가 누군지도 몰라요. CEO 이름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알지만. 자, 베트남 경제가 상승 국면이 있고 1, 2차 산업이 발달하고 뭐 중산층이 시작이 되고 도시 내에서 인프라가 커지면은 중요 도시를 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늘어나고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중산층은 깨끗한 주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직주 근접도 원하죠. 뭐 이 정도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아이디어죠. 그리고 여기가 아이디어가 좀 더 가시는 분들은 뭐 뱅크나 금융 쪽도 보시겠죠. 다만 리스크가 있죠. 환율이나 정치 문제. 이 정도 리스크로 되겠는가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해놓고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외부의 노이즈에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베트남 뉴스를 솔직히 무슨 수로 듣겠습니까? 뭐 듣자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베트남 뉴스는요. 근데 투자라는 게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들 우량주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베트남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나라는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를 이런 회사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는데요. 하물며 비트코인, 빅테크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부끄러워야죠, 되게. 왜 수익이 안 나는가를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모든 건 욕심으로 시작을 해서 레버리지를 뭐 과도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못 견디는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하고요, 테슬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만약 이렇게 떨어진 게 베트남의 이 회사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하락장에서 생기는 부정적 심리가 더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지. 이 공산주의 나라. 하여튼 국기가 온통 빨간색이면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런 후진국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절하고 다시는 이런 곳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테슬라 비트코인이요. 뭐 테슬라는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암흑의 시기를 가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요. 사이클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볼게요. 지금 다들 욕들 하시겠지만
내년 후반기쯤에 아주 저점에 사신 분들은요, 굉장한 수익률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쌀 때 샀으니까요. 싼 가격은 맞잖아요. 비트코인 사이클이 만약에 아니다고 할지라도요, 언젠간 오르겠죠, 그죠? 계속 가지고 계실 수 있다면요. 왜냐? 쌀 때 샀으니까요. 쌀 때 샀으니까 결국 어느 정도 회복해도 수익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베트남의 시총 1위 기업하고 비교하면 안정성에서 있잖아요. 비약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세상에 인정한 자산이니까요. 만약 스트래터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도 스트래터지 좀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전 더욱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의 빈그룹,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의 안정성, 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스트래터지가 베트남 이 기업이요, 스트래터지보다 낫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래터지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죠. 싸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개발도상국의 시총 1위 해봤자 스트래터지보다 못하다 이거죠. 안정성 면에서.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가 더 오를 룸이 많다는 거죠. 베트남 시총 1위는 오를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자, 테슬라는 어때요? 근데 이걸 또 생각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룹이 미래 삼성처럼 될 거다. 이러면 장기 투자를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더 중요해질까? 아니면 이 기업이 더 중요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가요, 최근에 스페이스X도 있고 해서 좀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죠? 내년만 되어도 저는 로보택시가 전방위적으로 생산이 돼서 천지개벽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로보택시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풀릴 것이고, 그 다음에 구독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메가팩도 좀 더 잘 팔릴 것이고, 전기차도 지금 유가 불안정으로 조금 더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약적으로 저번에 비하면 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좀 더 잘 팔리고, 이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의 이유나 그 주식을 보유해야 될 이유는요,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제가 베트남 주식을 했듯이. 굳이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그 변방에 베트남 주식 하나 들고 와서 큰 금액도 아닌 거를 띄워놓고 말씀드리는 오늘의 요지는요,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믿으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기업을 팔고 나서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지속적으로 믿었던 것도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그냥 가만히 두기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수익이 나죠. 그죠? 근데 기업을 믿고 쌀 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그런 거죠. 결국 이렇게 베트남 주식을 해도 내가 좋은 주식, 좋은 회사 넣어서 팔지 않는다면 수익은 나게 돼 있으니 주식이 쌀 때 열심히 사서 한번 모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요지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쓸데없는 주식 갖고 와서 얘기한 것 같지만, 별로 인기가 없을 영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인사이트,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고요. 모두 성투하셔서 큰 재산 일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영상 잘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